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30일, 오늘 월요일 오후 4시 3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22.67, 1.62% 하락했습니다. 뭐, 금요일에 미국 증시랑 비교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하락이죠. 이틀 동안 개인이 콜을 좀 샀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개인이 상방 보면, 그런 건 허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25일에 14억 매도였거든요. 14억 매도였는데, 그 이틀 사이에, 26, 27일 이 이틀 사이에 지금 152억이 됐어요. 152억이. 그러면 한 166억을 산 거잖아요. 이틀 동안 166억을 샀더니, 1.62%를 내려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코를.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금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콜 시세만 싹 다 죽인 거죠. 자, 뭐 이 분기봉은 뭐 계속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엽기적이죠.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찍었어요. 여기도 찍었습니다. 지금 상단선만 3개 찍고 잘 버티고 있죠. 거래량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맨 위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종가가 내려가면 이제 거래량이 거의 맨 위에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고가는 20이고 저가는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저가도 깨진다. 그러니까 요 지난 분기 저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는 꼴이 돼요. 자, 지금 이제 관찰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늘 거냐. 거래량이 늘면 고조종에 상관없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뭐 고가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저가하고 그다음에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가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분기를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봉도 상단선 위죠. 다만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위아래가 거의 다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위는 열렸고, 위는 열려 있는데 하단선을 막는 데가 첫 번째가 308.63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292.46이에요. 근데 292.46 그러니까 292.46이 이걸 이제 그 분기봉으로 보면 상단선 위치예요. 자, 여기에 294.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이 분기봉의 상단선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도가 좋은 상단선이 이건데 요게 이제 326.57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건 명확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저는 이제 고버스를 샀죠. 대단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좀 골 때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바빴거든요. 오늘도 지방 갔다가 올라온 거라 뭐 이게 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집중해서 보질 못했어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자,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 그죠? 투자 심리도가 이 1구간을 지날 때요. 이렇게 1구간을 이렇게 지날 때 바닥을 만들고 싶으면 횡보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횡보. 예, 이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이렇게 쫙 횡보하는 거예요. 그럼 봉은 이렇게 올라가요. 봉은 이렇게 올라가고 투자 심리도는 이렇게 횡보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승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면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1구간에서 봉을 핸들링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를 보세요. 여기 횡보했죠. 네, 여기 횡보했고 여기도 횡보했고 여기도 횡보했고 여기도 횡보했어요. 네. 그러니까 4주 연속 횡보한 거예요. 네,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면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를 1번에서 낮춘 다음에 2번 높이고 3번 높이고 4번 높였다고요. 근데 이번 주는 0구간입니다.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다가 위로 탁 들려요.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방향을 위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방향을 위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그냥 내렸어요. 고가를 안 넘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횡보하는 거죠. 현재 구조로는 횡보예요. 근데 다음 주에 1구간이잖아요. 다음 주에 1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횡보했다가 다음 주에 내려가면 이렇게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1번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구조가 돼요. 물론 유효기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5개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가를 이렇게 넘고 고가를 넘고 내렸을 텐데 지금은 고가를 낮추고 그죠? 고가를 낮추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못 가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계속 횡보하는 모양새가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의미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고가를 낮추고 내렸다 정도로만 이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이번 주를 계속 지내보면서 메시지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324.13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단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에요. 324.13에서 그 다음에 전봉 저가 사이.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자는 할 게 없죠. 매도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단선 하나 있고 여기 하단선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도 하단선이 아직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확 이렇게 내려가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내려가기 쉽지 않은 구조라서 아마 내려간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 네, 지금 계속 저가 투자 심리도가 지난주까지도 횡보했기 때문에 요 저가가 붕괴되면 이게 상승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봉은 지금 이 강한 하단선이 2개나 있는데 2개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 만에. 저는 이게 이틀 더 버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매수하는 스케줄로 가면 이틀 더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하루 만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외부에 갔다 오는 시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워요.
자, 이것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돈만 아니면 이 일봉은 하락 신호가 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고 일봉으로 보면 하락 신호가 뜬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도 붕괴됐고, 추세도 붕괴된 상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가 투자 심도가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기준이에요. 얘가 다 기준이에요. 고가, 저가 다 얘가 기준이고, 종가는 이게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종가는 오류가 없고 고가, 저가만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 고가 중에 제일 낮은 고가가 이거고, 그 다음에 저가 중에 제일 낮은 저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봉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0을 붕괴해야 정상인 거죠. 일봉으로 보면 지금 310 아래가 정상인 거예요. 지수로 보면 적정 지수가 31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310으로 내려가려면 그 주봉의 하단선을 다 뚫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일봉만 보면 내려가는 게 문제 없는 구조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310으로 가려면 하단선을 두 개나 뚫고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뚫게 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일봉은 무너졌다. 예? 일봉은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열어주느냐 막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예, 시간이 조율이 되겠죠. 최저가 모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그 오늘 뜬 거는 이제 최저가 모드가 뜬 거예요. 최저가 모드, 고가 플러스 저가 둘 다 뜬 거예요. 종가는 상관없고요. 유효 기간은 3일인데 요게 내일이 1월 말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월 첫 거래이잖아요. 예, 2월 첫 거래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이게 1월의 고가거든요. 예, 1월의 고가를 다시 넘을 거냐 말 거냐,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월 두 번째 거래라고 세 번째 거래, 요 두 자리는 연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2월 두 번째 거래일부터 다시 시도를 하겠죠. 만약에 2월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에 상승을 하지 못하면, 예, 그러면 확실하게 하락으로 가기 유리한 흐름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냐? 그건 지켜봐야겠죠. 보시면 요 뒤에 5거래일은 하락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거는 이게 2월 첫 거래일이니까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 근데 이 보세요. 지금이 월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상승으로 돌리느냐 마느냐. 그 얘기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느냐 양봉으로 끝나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목, 금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주봉이 안 좋은데 목, 금이 하락하면 더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봉이 음봉으로 하락한다라는 거는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시간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310이 깨진다는 거죠. 이번 주에 만약에 목금이 하락해서 끝난다라는 거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는 거고,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일봉은 최저가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을 때는 310이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목금이 상승하면 투자 심리도가 다시 상승으로 다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봉에 만들어져 있는 최저가 모드는 소용이 없는 거죠.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방어한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일봉은 하방을 만들었고 주봉은 아직 다음 주까지의 상승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월봉. 아유, 진짜 난리예요, 난리. 난리입니다. 하단선 올라오고, 상단선은 없고. 다음에 주봉 보시면, 아이고, 미리로 되어 있네요.
하단선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매수자에게 유리한 형태죠. 그러니까 주봉은 매수자에게 유리하고 일봉은 매도자에게 유리한데, 일봉은 상단선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일 일봉은 누르는 힘이 약한데, 주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감아 올리기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 주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번 주는 기대하는 게 없다. 이번 주가 음봉이 나면 다음 주에는 기대가 되는데, 이번 주에 음봉이 나지 않으면 기대할 건 없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26.75.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란 얘기죠. 전봉 저가 사이가. 이게 좀 황당한 건 그거예요. 이 위치가 이게 분기봉이나 반기봉으로 보면 이게 상단선보다 엄청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봉을 가지고 계속 돈을 활용해서 시세를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봉이 개입이 없으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큰 봉에 누르고 있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작은 봉의 하단선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이건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여기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죽었죠. 일봉은 죽었어요. 근데 상단선이 정고점에 있는 걸로 보면 누르는 힘은 없는 거예요. 죽기만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상태는 대외적인 악재는 필요하다. 대외적인 악재는 필요해 보여요. 이게 내려가려면 그냥 이렇게 매수 매도를 가지고 누르기에는 이미 누적된 자금의 규모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래 꼬리를 감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은 4,619억을 샀고 외국인은 162억을 샀고 기관이 4,135억을 팔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왔는데, 그쵸? 엄청나게 매수를 하니까 이제 개인이 보다 이거 진짜 끝내주는 상승장인가 보다 하고 오늘 덥석 물었더니 외국인이 안 사고 기관이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개인만 사주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내린다는 거죠. 나쁜 일이 있어도 외국인이 사서 개인이 팔면 상승하는 거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개인이 무는 순간 기관과 외국인은 던지죠. 선물은 마이너스 72억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아직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누적으로 매수입니다. 매수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이 상방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의 방향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린 폭이 지금 1.6%가 내렸는데 참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그 종가를 보시면 322.67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보시면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 이 숫자는 다음 달 기준선 26값입니다. 다음 달에 기준선 26, 월봉의 기준선 26값이 320.66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달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달 종가가 322.66 부근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달 종가보다 다음 달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다는 뜻이고, 다음 달 종가가 이번 달 종가보다 이제 높게 끝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상승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322.66이니까 지금 종가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맞춰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선 26 값이 코스피랑 그 다음에 그 코스피 200이 달라요.
다릅니다. 좀 볼게요. 코스피는 2350이에요. 2352. 2350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2450이에요. 그러니까 100포에 100포. 예? 100포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200 지수가 1포 내리잖아요. 1포인트. 322에서 1포인트가 내리면 코스피는 100포인트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숫자상으로 1포인트의 의미는 코스피 지수로는 100포인트가 내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마 322.66 위에서 끝날 수는 있어도 322.66 근처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22.66 아래에서 끝난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는 100포를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100포면은 2400 얼마죠? 2450이면요. 100포면 4%잖아요. 그러니까 322.66 위에서 끝나든가 4% 이상 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죠. 지수가 4% 빠지면은 얼마죠? 1%가 3.2잖아요. 3.2, 4. 한 15% 정도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15%. 그럼 15%가 빠지면은 308. 308, 15%, 307. 307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종가는 307 아래든가 아니면 322.66 위든가. 그런 선택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준선 26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은 무의미해 보여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 자금의 흐름은 전혀 의지가 없고, 지금 봐서는 그냥 기관이 던지는 걸 외인이 받을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긴 하지만 기관이 던지는 건 안 받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금의 흐름은 아직도 외국인은 하방으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리딩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리딩 동영상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 거지.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하실 건지는 보는 사람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본인이 무시하고 싶으시면 무시를 하세요. 그거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하셨으면 본인이 그거를 감내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감내를 하실 의지가 없으시면 이 동영상을 보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리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이 되면 쓰고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쓸 거냐 버릴 거냐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고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스큐도 들고 있어요. 물렸죠. 최근에 산 건 다 물렸어요. 그래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 그건 제 거래 방식이고 제가 보유한 그 주식에 대한 손실은 제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 계좌니까. 제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